저는 진짜 심한 공황장애, 식이장애를 앓고 있었고요. 저 어제 자살 시도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날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일기 쓰기였어요. 그리고 이 일기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건 이 일기가 모여서 나중에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해서 아픈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 아프시다면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 스피치 영상이 여러 SNS에서 이슈가 되었었는데 혹시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주변에서 연락을 받긴 했어요. 되게 멋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댓글 보고 좀 속상했다 이런 반응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악플이라고 할 수 있는 반응도 있었나요? 저도 궁금해서 슬쩍 봤는데 이렇게 막 좋은 댓글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신병 걸리고 글 쓰면 나도 베스트셀러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그래도 너는 복 받았네 이런 댓글들, 사실 기분 나쁠 만한 댓글들은 아닌데 이렇게 막 엄청 좋은 어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은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저한테 혹시나 누가 될까봐 되게 조심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제목이 우울증 환자였던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네, 이제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악플들 보고 다시 누웠죠. 그래서 제가 좋은 댓글과 조금 이렇게 악플은 아니고 네네네. 약간 그래도 의견을 펼치신 그런 댓글 2개 준비했거든요. 네. 첫 번째 댓글은 우울증이었던 사람도 저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멋진 분이네요. 사실 우울해도 웃을 수 있지 않나요? 웃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긍정의 느낌이라면 우울한 사람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에는 동의해요. 그 지점이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네네네. 약간 좀 웃음은 좀 상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크 스마일, 거짓 웃음 이런 것도 실제로 정신과적인 그런 증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웃음에 행복이 담겨있지 않다는 거를 저는 주치의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그럼 또 하나 이제 댓글이 있는데 이 댓글을 보시고 네. 이분한테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지 안 좋은 댓글은 아니에요. 네네. 네. 부럽다. 우울증일 때 주변에 걱정해줄 사람도 있고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 맞네요. 모든 우울증인 사람들이 작가님처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짧은 영상에서 어떻게 제 인생을 다 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상만 보고 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겨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제가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아무도 안 알아주던 때가 있었어요 라고 말해도 사실상 변하는 건 없고요. 그냥 조금 더 주변에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 곁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글을 쓰는 이유도 그렇게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닿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우울증 환자였다가 다시 일어섰다고 하셨는데 요즘 감정은 어떠신지? 완전히 극복한 건가요? 여기 극복이라는 단어를 또 조심해야 되는데요. 극복이라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울증을 굉장히 나쁘고 무조건 벗어나야 되는 거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극복이라는 단어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한테 우울이라는 거는 이제 제 일부고 제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지 더 이상 배척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극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에 있는데도. 근데 지금도 뭐 정신과 치료 받고 있고요. 병원 치료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의 우울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걸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 뭐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걸었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또 제가 4년 전 그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터널 끝에 빛이 올 거예요. 지금이 그 터널 끝일지도 몰라요. 제가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던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터널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터널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터널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그때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터널은 하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뭔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네. 작가로서 살고 있고요. 매년 항상 작품을 발표를 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질환 인식 개선 강연을 하고 있어요. 북토크 같은 것도 하고 자살 예방 콘서트 같은 데도 참여를 하면서 좀 정신질환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더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전에 활동했던 4년 전보다 지금은 좀 더 인식이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질병들
분들은 보통 많이 인식들 하고 계시고 또 알고 있잖아요. 들어봤고. 뭐 연예인들도 그쵸, 그런 그쵸. 거 고백하고 막 네. 이러니까는 그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는 확실히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정신질환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현병이 있을 수도 있고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정신질환이 많은데 좀 어떤 것들은 인식이 천천히 좋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또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그게 제가 와닿았던 순간이 한번 정신질환 인식 개선 강연을 갔거든요. 근데 강연을 갔는데 제가 강연을 딱 마치고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따로 오시는 거예요. 했던 얘기가 작가님은 그래도 우울증이니까 말할 수가 있는데 제 가족은 조현병이라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약간 놀랬어요. 아 나도 우울증이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다. 내가 만약에 조현병이었다면 나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걸 돌이켜봤을 때 똑같이 정신질환의 범주에 있지만 이게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올바른 정보를 내가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하고 그런 조현병이나 기타 정신질환에 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는 어떤 환자나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제가 그 4년 전 영상이 나오고 잠깐 유튜브 활동하고 집필 활동 때문에 쉬었는데 그동안 어떤 분이 이분 아직 살아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가 활동하면서 알게 된 독자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당시 1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대가 됐어요. 저도 30대가 됐고요. 근데 같이 나이 먹어가고 같이 함께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는 거, 같이 어른이 되어가는 거, 그 과정을 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근황만으로 울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